강원도가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준비에 나섰지만 700억 원이 넘는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양송이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수매 초기 가격이 하락했지만 추석 이후 물량 감소로 송이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중국에서 유입된 등검은 말벌이 전국으로 확산해 개체수가 급격히 늘면서 말벌 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최근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대회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치르려면 700억 원 넘는 돈이 필요한데 애초에 기대했던 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엄기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4년 1월 19일부터 보름 동안 열리게 될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전 세계 70개 나라에서 2,600여 명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필요한 돈은 운영비 500억 원, 시설비 240억 원 등 모두 74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이 돈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입니다. 강원도는 정부가 대회 개최를 먼저 제안한 만큼 운영비의 70% 정도는 국비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 50%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70% 정도 지원해주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이제 50% 정도밖에 이제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내년에 대회 준비를 위한 국비도 강원도는 50억 원을 요청했는데 정부 예산안에는 40억 원만 담겼습니다. 운영비에 못지않게 시설비도 부담입니다. 경기장을 짓거나 개보수하는 데 드는 돈 240억 원에 대해선 일단 강원도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강원도는 시설비를 100억 원대로 줄이고 복권기금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는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와 강원도는 이르면 내년 초쯤 정확한 대회 운영 계획과 소요 예산을 확정 지을 계획이어서 정확한 분담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강원도가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해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받을 수 있는 평화특별자치도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설치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민선 7기 도정 우선 과제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정부로부터 특별회계 등의 각종 특례를 부여받는 구역입니다. 관할 지역은 기존의 강원도 18개 시군입니다. 자치도 안에는 내외국인 투자기업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구 설치도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간 교류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뭔가 적극적인 대안을 준비해 두었다가 그 통일을 위해서 강원도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관련 법안은 2018년 12월 국회 해당 상임위에 넘겨졌습니다. 남북 간의 안정적 평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의 교착 등으로 벽을 넘지 못하고 법률안은 폐지됐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최근 주춤했던 법안 마련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국회 방문과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 설치에 공감대 확산과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고도의 행정권, 재정권을 부여받고 남북교류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아서 강원도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는 법에 따라 설치되는 만큼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선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재라입니다. 강원도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가동합니다. 지원단은 강원대학교 병원이 위탁 운영하며 감염내과와 예방의학과 전문의 등 8명으로 구성됩니다. 감염병 지원단은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연구, 역학조사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올해 양양송이는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부진한 작황이 예상됐지만 오히려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송이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 생산량이 줄면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 채취한 양양송이가 공판장으로 밀려듭니다. 지난달 23일 첫 수매를 시작한 이후 하루 평균 470여 킬로그램씩 들어와 2주 만에 수매 물량이 6,600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벌써 지난해 가을 34일 동안 전체 수매량의 87% 수준입니다. 올해는 적당한 기온과 습도로 생육 환경이 좋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나오는 기간은 짧아서도 작년보다 물량이 많은 것 같아요. 산에 가면은 뭐 이제 1, 2등품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주로 이제 대부분 다 5등품이 많이 나오죠. 송이 채취량이 늘면서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공판 첫날 1등급 송이 1kg의 수매가는 64만 원 선이었지만 이틀 뒤부터 40만 원 후반대로 떨어져 줄곧 3, 40만 원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추석 이후 물량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여서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생육 환경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송이 공판량은 191kg 수준으로 줄고 1등급 송이 1kg 수매가는 56만 원 선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작황이 이제 암만 해도 작황이 줄어들면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죠. 몇만 원씩 아마 올라뛸 거예요. 송이값이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양양송이 수확은 이달 중하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10여 년 전 중국에서 유입된 등검은 말벌은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돼 국내 말벌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양봉 업계 등은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방제 대책이 없습니다. 강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구공보다 큰 벌집이 나무에 걸렸습니다. 벌집을 떼어내자 검은색 말벌 수백 마리가 동시에 쏟아져 나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한 등검은 말벌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여기 하나가 있을까 말까 보이지도 않았어요. 한 개 딱 보이는데 올 들어가고선 이게 한 200개 이상이 보여요. 공원, 도심지 아무 데고 지금 얘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촌진흥청은 최근 2년간 표본 조사를 통해 10여 년 전 중국에서 유입된 등검은 말벌이 현재 국내 말벌 개체수의 7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국내 남부 지역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한 데 이어 특히 최근엔 강원도와 수도권에서 증가세가 뚜렷해졌습니다. 번식력이 강한 등검은 말벌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양봉업계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검은 말벌이 꿀벌을 애벌레 먹이로 삼기 때문입니다. 장수말벌과 달리 크기가 작아 꿀벌통을 쉽게 드나드는 데에다 벌집 제거 외에는 뾰족한 방제 수단도 아직 없습니다. 인명과 양봉 등의 피해액은 연간 1,7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원격 탐사 기술을 이용해서 벌집을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등검은 말벌 여왕벌들이 교미를 못하게 하는 작전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등검은 말벌은 월동에 들어가는 12월까지도 활동성이 매우 강하다며 등산 등 숲속 활동을 할 경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강원도 내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지역에 50여 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자리 잡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림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20곳, 2등급 지역은 34곳 등 54개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 위험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역시도별로는 전북이 245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는 6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감사에서 강원랜드가 가장 많은 세액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공공기관 24곳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강원랜드에서 863억 원을 추징해 조사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부가세, 과세, 표준신고 누락과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부접정 등이었습니다.
강원도 내 각 시군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실직과 휴, 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입니다. 지급액 규모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11월 중순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